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연금 어떻게 굴릴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 챗 GPT한테 이렇게 명령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이렇게요. 저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머니아이 GPT가 되는 거죠. 참고로 AI한테 재테크 설명해달라고 그거 보고 투자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재테크하면 큰일 나요. 챗 GPT나 다른 AI들의 약점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짓말을 판별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데 GPT한테 설명을 해달라 하면 큰일 날 거예요. 재테크라서 그래요. 우리 소중한 돈들을 잘못 투자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돈이 소중하니까 이거는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실력을 올린 다음에 귀찮은 부분들은 AI한테 비서처럼 맡길 수 있는데 실력이 없는데 AI한테 시키면은 AI도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이 얘기 드린 거예요. 여튼 제가 AI처럼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가 누군데 설명을 하냐 이렇게 하실까봐 요즘에 제가 운영하는 서울시 평생교육원 안지양이 수강생이 25년도 기준으로 저위험 챌린지부터 해가지고 정규반 심화반 해서 한 500명 정도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틀어서 한 사업한 지 3년 차인데 진짜 1000명은 넘게 만나 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궁금해 하시고 이런 게 머릿속에 쌓인 것 같아요. 경험치가 좀 쌓였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보실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연금을 굴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아실 거예요. 근데 막연하실 거예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왜 연금 굴려야 되나요?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못해요, 명확하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대 아들이 있다. 그 친구가 회사에 들어오면서 연금 어떻게 굴려야 되냐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연금을 굴려야 되는 이유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금을 굴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미래에 대한 100% 확신이 있다 하면은 거기다가 내가 가진 자산을 다 넣어둬야 돼요. 100%가 아니라 99%다. 리스크가 좀 커요. 왜 그러냐면 연금 같은 경우는 진짜 100년 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99% 확률이라 그러면 한 번은 미끄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100년 중에 1년은 미끄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미끄러졌어요. 주식이 어디다가 다 넣었는데 무슨 코인에다가 넣었는데 빵원이 돼버렸어, 중간에. 그럼 아주 큰일 나요. 빵원인 채로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몇을 하든지 굴러가질 않으니까 아주 리스크가 큰 거예요. 100%여야도요. 근데 이제 그런 100% 확신이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우린 연금을 굴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게 뭐 부동산도 그렇고 예금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부동산이 30년 뒤에 뭐 50년 뒤에 내가 이제 죽기 직전 95세 뭐 이럴 때까지 계속 오를 거다, 그런 확신이 있다, 100%다 하면은 거기다 돈 다 넣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확신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저출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강남에 어떤 데만 오르고 지방이나 이런 데 혹은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소외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물가는 막 두세 배씩 오르는데 예금 이자율로 100% 그걸 따라잡을 수 있고 보존을 할 수 있다 하면은 예금에 넣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김밥 한 줄이 제가 이제 어릴 때는 500원, 1000원짜리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살려고 그러면은 막 5000원씩 해요. 5배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금이 그만큼 올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100살까지 죽기 전까지 소득이 안 끊기고 계속 쉽게 일을 할 수 있다, 기업의 총수 이런 분들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연금이 필요가 없어요. 매번 나한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으실 거예요. 근데 90세가 만약에 됐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확신이 없어요. 열심히 유튜브 찍고 열심히 이렇게 교육원도 운영하고 하지만.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연금을 왜 굴리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연금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연결된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연금 투자를 어떻게 할지 정할 수가 있어요. 불확실하다는 것처럼. 맨날 재테크 영상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그냥 뭐 미국 주식 하지, 그냥 뭐 코인 하지, 뭐 이런 거밖에 안 달려요. 근데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그런 거 다 저도 좋아하는데 100%가 아니니까 연금은 이런 식으로 굴리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불확실한 것부터. 그러면 불확실한 것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불확실한 건 예금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예금으로 다 보존을 할 수 있으면 예금을 하는 게 나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병원비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데 100만 원이면 해결될 수 있었는데 30년 뒤에는 200만 원,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른 것 때문에. 근데 예금은 그만큼 안 올랐어요. 그럼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률을 주면서 우상향하는 자산이어야 돼요. 그게 보통은 주식이에요. 장기간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뭐 30년씩 50년씩 보유해야 된다라고 주식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다시피 주식이 완벽한 자산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장기 투자한다는 게 말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중간중간에 진짜 큰 손실들을 줄 때가 있어요. 미국 주식도 2000년 닷컴 버블 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됐었고, 우리나라 97년 98년 IMF 때는 진짜 주식 휴지 조각 된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30%씩 됐었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도 일주일 사이에 마이너스 한 30% 40%씩 됐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를 해서 예금 이자율보다 높이려고 하는데 장기간 투자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문제 두 번째는 위기가 됐을 때 대비가 안 된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위기가 왔을 때 지켜줄 자산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겠죠? 이게 대부분 채권이에요. 아니 왜 채권이 위기에서 지켜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금융위기나 뭐 코로나 같은 큰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정부에서는 금리를 낮춰줘요. 쉽게 말하자면 대출 이자를 우리가 100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금리를 낮춰줘서 극단적으로 빵원이 됐어요. 소비할 여력이 100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 100만 원으로 노트북을 이렇게 하나 샀어요. 노트북을 판매하고 있는 LG전자 이런 데서는 매출이 생겼죠. 매출이 생기면은 이게 지금 물건이 팔리니까 물건 만들어야지 직원들을 고용을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고용해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제 선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낮춰줌으로써 개인의 실업률도 줄여줄 수 있고 기업의 매출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을 그릴 수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이런 금리를 낮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금리를 낮출 때 채권 가격은 올라요. 반비례 관계예요.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금리 낮춰주면 채권이 좋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5등급 채권이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투자를 해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주식이랑 채권에 투자했는데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경제 상황에서는 주식이랑 채권이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2022년에 고금리처럼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예요. 금리가 높으면 기업들도 힘들고,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주식이랑 채권에만 들어가 있으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대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건 물가도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자재에 투자할 수도 있고 물가 연동 채권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방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쉽게 손이 가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아는 금 투자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해요. 근데 이제 물론 전문가분들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대비해가지고 금리 상승 대비해서 금 투자한다 이러면 좀 안 맞다, 100%꼭 맞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하실 텐데, 일단 초보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한다 하면은 금 투자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금 모았던 시리즈가 있잖아요, 영상들이. 그 영상 시리즈 시기를 보면은 고금리 시기 때 시작을 했던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영상 한번 참고해보세요. 좀 대충 찍긴 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주식, 채권, 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서울에 뭐 터졌다, 뭐 이러면 진짜 난리 나겠죠. 뭐 이런 걸 대비해서 현금도 일부 보유하는 방향이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연금을 굴리는 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금을 하는 것부터 해서 4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쭉 따라왔어요. 그 결과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내 계좌에 주식, 채권, 금, 현금 이렇게 4가지 자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을 내 한 계좌에 묶는 걸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4가지 자산을 공평하게 25%씩 넣으면은 영구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수익률도. 제가 영상 찍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하면은 예금보다 나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고, 물가 상승률이나 고금리에도 대비한 자산들을 내 계좌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연금을 굴린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굴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100% 손실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화했다는 뜻이에요. 최소화. 노력을 했다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관점에서. 그래서 연금을 굴린다고 하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걸 권장하고 싶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포트폴리오도 많아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연구 포트폴리오가 가장 쉬워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포트폴리오 랭킹도 매겨놨어요. 그냥 수익률로 그냥 단순하게 랭킹도 매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해보세요. 연금 관련해가지고 질문이나 이런 영상도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 주시면은 다음 영상 찍을 때 한번 반영해볼게요.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